이슈인투데이입니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이런 뜻깊은 기념일이 많은 5월인데요. 또 빼놓을 수 없는 날이 바로 5월 11일, 올해로 12회를 맞는 입양의 날입니다. 입양에 대한 편견이 예전에 비해 많이 사라진 편이기는 하지만 아직 우리의 입양 문화는 갈 길이 멀다고 하죠.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홀트 아동복지회 부산사무소 황재필 소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자, 먼저 홀트 아동복지회 어떤 기관인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홀트 아동복지회는 1955년 한국 전쟁 이후에 많은 고아들과 이렇게 그 부모를 찾지 못한 아이들이 많이 생긴 그런 상황에서 예. 해리 홀트 씨라고 하는 미국인이 먼저 우리나라에 와서 이 아이들을 입양하고 또 이제 그 입양 가족을 찾아주는 일들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55년부터 지금까지 쭉 이렇게 그 입양 사업을 계속 지금 배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는 저희가 이런 입양 사업 외에도 다문화 지원센터, 예. 또 이제 지역사회복지관, 그리고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각종 아동들을 위한 그런 복지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사회복지 사업 가운데 이제 아동 입양 네. 사업을 하나 분야로 다루고 계시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자, 좀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내외 입양아 수치가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나 될까요? 우리가 이제 입양 사업이 시작된 이래로 19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는 이 국외로 입양되는 아이들 숫자가 굉장히 많은 수치였죠. 예.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이 숫자가 조금씩 이렇게 그 국외 국내가 비슷해지다가 2007년부터 이제 국내 입양이 이렇게 역전을 해서 국내 입양이 훨씬 더 숫자가 지금 많아지고 있는 추세고요. 예. 최근 3년간 그 수치를 보면 국내 입양이 한 680여 명, 그리고 국외 입양이 350여 명 해서 퍼센테이지로 보면 국내 입양이 전체 100% 중에 한 65%, 그리고 국외 입양이 한 35% 그런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 한국 전쟁 종전 이후에 이제 어린 고아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해외로 입양되고 이런 사례들은 요즘에도 가끔씩 나옵니다. 그렇죠? 네네. 근데 중간에 국내 입양이 많아지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네, 정부에서 이제 2007년도에 국내 입양 활성화 종합 대책을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요. 예. 그때부터 이제 이 입양하는 양부모의 연령을 50세에서 60세로 이렇게 늘렸고요. 예. 그리고 이제 독신자 입양도 이렇게 가능하게끔 그렇게 바꿨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입양 가족들을 위한 지원 체계, 입양 아동 양육 수당이라든지 입양 아동 의료 급여라든지 또는 이제 입양 축하금이라든지 이런 지원책들을 이렇게 또 다양하게 조금씩 이렇게 증가해 왔죠. 그래서 국내 입양이 조금씩 증가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2012년 8월부터 이렇게 입양 특례법이 전면 개정이 되었습니다. 입양 특례법이요? 네네. 그래서 이 입양 특례법이 개정이 되면서 사실 그때부터 전체 입양 숫자가 한 절반으로 줄어들었는데요. 바뀐 개정된 입양 특례법의 주요 골자를 보자면 이 아기를 출산을 해서 입양을 이렇게 보내는 그런 주로 미혼 부모들이 입양을 의뢰할 때 반드시 이제 본인 밑으로 출생 신고를 한 이후에 입양을 보내게 그렇게 이제 법을 또 바꿨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입양 숙려제라고 해서 아기 친모가 반드시 7일간은 본인이 양육을 한 이후에 충분히 이제 생각을 좀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8일 이후부터 이제 입양을 이렇게 동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입양 특례법이 전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실 이 입양 특례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 입양이 의뢰되는 아이들 숫자가 절반 정도로 줄게 되었죠.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그 국내 입양 숫자도
예전에 2011년까지는 연간 한 1,400명 정도가 국내로 입양이 되었는데요. 예. 2013년부터 680여 명 정도로 이렇게 거의 절반 정도로 이렇게 수치가 줄었죠. 그래서 이 개정된 입양특례법에 이 미혼모들에 대한 이런 그 입양을 보내려고 할 때 좀 까다롭게 한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입양을 하는 양부모들이 이제 입양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입양 절차가 훨씬 좀 더 많이 기간이 많이 소요되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예전에는 이 모든 입양 절차가 이 기관에서 다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가정법원에서 이렇게 그 판사의 입양 허가 판결이 있어야만 이제 입양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입양 허가제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입양을 이렇게 신청을 하고 하려고 하는 분들이 기간이 뭐 거의 신청을 하고도 1년 이상씩 이렇게 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네. 그 예전보다는 조금 줄은 측면들이 있죠. 알겠습니다. 입양을 네. 하기를 원하는 가족들은 앞서도 이제 가정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절차가 많이 까다롭습니까? 우선에 이제 그 입양을 이제 하려고 하는 입양 부모들은 예전에 바뀌기 전에 입양특례법과 바뀌고 난 뒤에 이제 입양특례법의 가장 큰 차이가 예. 예전에는 이렇게 호적이 없는 아이를 입양을 하는 상태였다면 이렇게 바뀐 입양법에서는 이렇게 그 호적이 있는 아이를 입양을 그렇죠. 하게 되죠. 출생신고가 돼 있고. 네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이제 입양하는 걸 저희가 이제 친양자 입양 제도라고 하는데요. 예. 그 제도로 이제 입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전에는 뭐 이렇게 그 주위에다가 입양 사실을 이렇게 알리고 싶지 않은 그런 그 양부모들 그런 분들은 사실은 입양하는데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지게 되었죠. 왜냐하면 호적이 있는 아이를 입양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등본이라든지 뭐 이 가족관계증명서나 이런 데는 표시가 안 되지만 아직도 이 주민등록 초본에는 아이가 입양된 사실이 이렇게 표시가 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비밀로 입양을 하려고 하는 그런 그 신청자들은 신청 자체를 좀 꺼리게 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입양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사실 예전하고는 좀 바뀐 게 이제는 거의 다 공개 입양의 형태로 입양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입양을 하려고 하면 좀 더 이렇게 용기를 내어서 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입양을 하고 난 이후에도 이제 그 입양을 한 가정에서 좀 마음가짐이랄까요? 그런 것도 많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모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다면서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입양 가족들과 관련된 교육들은 입양하기 전에는 이제 예비 입양 부모 교육이라고 해서요. 8시간 이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교육들이 있습니다. 예. 이제 이 교육이 이제 입양 전에 받는 교육들이고요. 이후에 이제 입양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는 이 입양 기관에서 이렇게 그 실시하는 교육은 이 각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한데요. 입양 후에 아동들을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또 공개 입양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입양하신 분들이 좀 많이 알고 이렇게 준비를 해야지 이제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서 반편견 입양 교육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반편견 입양 교육 강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또 입양을 직접 하신 그 입양 부모들이 또 많이 그렇게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학교나 뭐 이런 그 공공단체를 다니면서 이제 입양과 관련된 편견 이런 것들을 이제 없애는 그런 교육들을 또 꾸준하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보통 입양한 사실을 알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이한테요. 이런 걸로 고민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우리가 뭐 방송이나 가끔씩 드라마를 통해서 보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질문을 받으면 보통 어떻게 답을 해주십니까?
사실 제가 그런 입양 신청자들과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많은 얘기들을 나누는데요.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공개 입양을 하시는 게 이 아이를 위해서 또는 이 가족을 위해서 훨씬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사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아이가 정말 평생 입양 사실을 모르고 죽을 때까지 모르고 살다가 이렇게 가면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니냐. 예. 물론 맞습니다. 맞긴 하지만 사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 아이가 입양 사실을 본인만 모르고 주위에서는 대부분 입양 사실을 아는 경우들이 많은데 아이가 본인이 입양된 사실을 모르고 평생 살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좀 거의 가능성이 좀 희박한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사례에서도 이렇게 전혀 입양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청소년기에 이제 옆방에서 하는 친척들이 예. 본인을 입양했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고 이제 이 입양인이 방황을 했던 그런 사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한테 이 입양된 사실을 얘기를 해주는 거는 정말 꼭 필요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본인만 모르고 다 알고 있는데 어느 순간 본인이 알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 드는 실망이나 배신감 혹은 충격,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이 공개 입양을 하는 게 아이나 가족들을 위해서는 훨씬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공개를 하는 것도 이제 이 아이를 키우는 이 입양 부모 입장에서는 예. 몇 가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자, 입양의 날이 올해로 벌써 12번째네요. 네. 예. 입양이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도 그래도 편견이 남아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우리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입양의 날을 맞아서 간단하게 좀 정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입양의 날은 이제 가정의 달인 5월이죠. 5월. 그리고 이제 한 가족이 한 아동을 입양하자 이런 취지에서 11일. 그래서 5월 11일을 이제 입양의 날로 이렇게 정부에서 이렇게 제정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매년 이 입양의 날을 맞아서 여러 가지 다채로운 행사를 지금까지 진행해 왔었습니다. 항상 5월 11일을 기준으로 해서 입양의 날 기념식, 예. 또는 이제 입양의 날 가족들 또 축제 이런 것들을 또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입양과 관련되어서 이 입양하신 분들이 제일 이렇게 자신의 아이들을 잘 키우다가도 한 번씩 이렇게 자신의 아이들, 입양된 아이들한테 주워온 아이라든지 혹은 쟤하고 놀지 마라든지 이런 입양과 관련된 편견들, 예. 이런 편견들을 예전보다는 분명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실제로 2000년대 지나오면서 이제 이 공개 입양이 좀 더 활성화되기 시작해서 지금은 예전보다는 분명히 입양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요. 아직까지도 이런 편견들이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입양을 바라볼 때 단지 이제 이 아이를 아이가 어디 버려진 아이를 데려와서 키우는 게 아니라 예. 이 아이들도 분명히 친부모가 있고 친부모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양육하기가 힘든 상황에서 이제 본인이 이제 좀 더 본인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입양을 의뢰했고 또 이제 입양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 아이를 자신의 자녀로 맞이하기 위해서 입양을 하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런 친부모, 아동, 양부모들의 어떤 입양과 관련된 삼자들이 어떤 받아들이는 그런 이 행복한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볼 때에는 우리가 정말 입양도 단지 배 아파서 출산한 것이 아니다 뿐이지 예. 정말 똑같은
우리 한 사회 구성원으로 한 가족으로 이렇게 잘 크는 그런 가정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입양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저 사람들이 저 아이를 축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자녀로 삼았구나 이렇게 쳐다보는 이런 그 방법들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일반 그 구성원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들이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흔히 입양한 아이를 가슴으로 낳은 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부모들도 얼마나 고민을 또 많이 했겠습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커가는 그런 과정에서도 고민을 많이 할 테고요. 우리가 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바라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